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타난 인물로 대통령까지 오른 자리니까 드라마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정말로.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대통령 말고도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좀 어쨌든 정치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바뀐 이제 대통령 우리 윤석열 당선인님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떤 그 보살님의 약간 그 시점이라고 해야 될까? 그 신점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이제 약간 뭐 운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. 근데 저는 지금 이 대통령이 나오실 때 처음에 저 사람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전개를 빼지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계기에 뉴스 한순간을 보고 그때 제가 이분이 되겠구나 라고 딱 한 계기점이 있거든요. 네.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다른 분이셨어. 네. 다른 분이었는데 그 TV에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번에 또 느낀 게 있어요. 사람은 정말 인연법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운명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내 운명이 나로 의해서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이 다른 어떠한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그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정말로 누가 조상이 없겠어요, 그죠? 누가 어느 조상이 자기 자손을 안 돕겠어요.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 그게 좀 완전히 보이셨다. 360도를 바꿔버렸다는 거를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. 좀 뭐라 그럴까? 뭐 정치를 잘하고 안 하고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운명 자체가 굉장히 궁금해요, 사실은. 그분의 운명 자체가. 그리고 이제 벌써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끝이 정해졌잖아요. 사람은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. 5년이라는 임기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. 벌써 끝은 정해져 있어요. 시작도 안 했다면 끝이 없겠지만 이 5년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분은 더 잘하실 거니까 영원한 것처럼 그 5년이 자기한테 평생인 것처럼 이런 정치를 하지 않으시겠죠. 그 후까지 또 계획을 하실 거잖아요. 계획을 한다 그래서 그게 흘러가지도 않겠지만 저는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실 것이다 하는 궁금증보다는 5년 뒤에 이 사람의 그 뒤에 영향력이 어떨 것인지 사실은 그게 더 지금 궁금한 사람이에요. 개인적으로. 이렇게 제가 뭐 여쭤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거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다라든지.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. 그 대통령이 나라를 다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, 이제는. 맞잖아요, 정치권에서. 그쵸, 대통령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밑에서 뭐 표결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듯이. 근데 이제 어쨌든 법을 다스리는 부분이 그 양반이니까 그 주관적으로 자기가 판단해갖고 이렇게 탁 옳다, 그르다 이렇게 탕탕탕 두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. 판결했던 사람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 좀 강단이 있을 것 같고 독단적인 면이 있을 것도 같고 또 다른 면에는 또 이렇게 그분도 사람이고 그 세상을 아시니까 또 자유로움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기고 이런 과정도 보면은 전례적으로 없는 거니까 약간 그 양반의 그 자기 독특한 생각에 그 주관이 뚜렷하고 또 한다면 한다 그러시기도 하잖아요. 정치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뭐 탄핵 이후에 갑자기 돼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타난 인물로 대통령까지 오른 자리니까 드라마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. 정말로.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대통령 말고도 제 생각에는 어떠한 그 추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굉장히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. 맞잖아요. 그 법에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대통령 자리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정치권에 계시거나 어떻게 되다가 했지만 이거는 약간 나중에 또 영화도 나오고 뻔히 그러겠죠.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국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민년에 이제 호랑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반기 때만 좀 어렵고 어수선하고 올해가 조금 그러겠지만 나아질 거예요. 괜찮아질 거고 많은 개혁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이 사람처럼 이 대통령처럼 이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난 세력이라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다른 인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이런 인재들이 나타날 거다. 식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툭툭. 뉴페이스.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. 독특한 사람이다. 그렇다. 하지만 조금 독재가 있는 거는 분명할 것이다라는 제 생각이에요. 제 개인적으로. 그렇죠. 법을 다스렸기 때문에 옳다 아니다. 그런 분들의 약간 그
특징 성향이 좀 있잖아요. 그게 막 마음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. 네. 정확하게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흔들리고 그러지 않을까. 그리고 또 그분도 뭐 비범한 여자는 아니잖아요. 또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는 또 대통령이셔도 이불 정치라는 게 정말 진짜 있는 거고 안에 이런 조력도 있은 거니까 좀 특이한 정책이라든지 좀 개혁 같은 거 확 있지 않을까 해요. 근데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이든 아니든 되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쳐줘야 되고 그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그분이 하시는 임기 동안 마음을 합쳐서 국민을 살리자고 하는 일인 거지 정치라는 게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아까 그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자면 어쨌든 그 요번에 역대급으로 표차가 되게 적게 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뉴스들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재명 그 전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그분 뭐 이재명님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혹시 뭐 느끼시거나 아니면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? 그분은 네. 굉장히 뭐 지금 내가 떨어진 거에 대한 거는 그 득표 난 걸로 끝나셨죠. 그건 이제 끝나셨겠지. 그리고 다음 대선이라든지 또 다음을 바라보고 사시겠지. 미래를 미래 속에서 사시겠지. 그리고 이번에 선거를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 대통령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주고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이제 아시니까 더 내가 후보가 직접적으로 안 나와서도 아셨겠지만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간접적인 거하고 내가 직접적인 거 틀리셨겠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서 벌써 다음 대선이라든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과정 하에서 모든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인간관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?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기운이 어떠냐에 떠나서 당신이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고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대선에 안 나오시겠어요? 당연하죠. 당연히 나오시겠죠. 그렇지 않아요? 그러면은 그때 그 자리에 가 있는 내 삶에서 지금은 사시지 않을까. 그리고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러면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으니까 어느 후보가 나온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연임이 없기 때문에 나오신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무적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 어떤 후보가 나온다 그래도 또 5년 뒤에 이름 모르지만 사실 그렇죠.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히 막강하다고 봐야 되죠. 막강하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로 끝까지 즐겨주세요.